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셀러리 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O 리그는 8월 2일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셀러리 캡 상한선을 20% 증액한다 라고 바로 다음 시즌부터 말이죠. 기존에 114억 정도였던 셀러리 캡 상한선이 내년 시즌부터 바로 137억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페널티, 제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사실 사치세라고 보통 부르죠. 이것도 경쟁 균형세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름 바뀌는 건 말이죠. 기존의 캡을 초과할 때 페널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치세와 그리고 2년 연속 초과할 경우에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박탈당하는 등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룰들은 유지를 하고 상한선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NBA도 그렇고 셀러리캡 상한선은 매해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기는 합니다. 뭐 올라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나 NBA는 상한선에 대한 오르는 것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있어요. 중계권료라든지 뭐 수익이라든지 전반적인 리그의 수익과 비례해서 셀러리캡 상한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KBO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이제 구단들의 회의를 통해서 야, 안 되겠다, 너무 빡빡하다, 올리자,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막 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 시즌 시작 전에 책정된 114억 원을 원래는 이제 2025 시즌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유지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뭐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저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게 점점 FA 선수들 늘어나게 되고 선수들의 연봉은 점점 올라가게 될 텐데 너무 빡빡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3년 하기로 했는데 3년 다 못 채우고 결국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셀러리캡에 간당간당한 팀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0개 구단이 있는데 거의 지금 8, 9개 구단이 셀러리캡이 간당간당해졌기 때문에 야, 안 되겠어, 우리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회의 끝에 뭐 뒤집어진 거죠. 내막을 알기는 힘들지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구단들이 셀러리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이럴 거면은 왜 시작부터 시행을 했느냐라고 묻는 게 오히려 맞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셀러리 캡을 계산해서 운영해온 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은 하나이글스도 그랬던 팀 중에 하나였고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하나이글스 역시 셀러리 캡이 간당간당한 팀 중에 하나가 돼버렸기는 하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처사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러리 캡 상한선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차피 내년 시즌 기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이후 시즌이 되면 더 올라갈 거고, 더 나아가선 셀러리 캡이 없어질 이유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올린 것만 봐도 사실상 없앤 거다라고 보셔도 무관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이글스가 어떤 국면에 다다르게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나이글스의 셀러리캡 상황 한번 보시면 2023 시즌 기준으로 발표된 셀러리캡 상황을 보면 하나는 85억 원 정도로 이제 소진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과연 류현진 선수 영입 이전 기준인지 이후 기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발표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도 저는 조금 아쉬워요. 메이저리그나 NBA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팀의 셀러리 상황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사이트에 올리는데 KBO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류현진 선수 영입 이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팀들이 이 중에서 그 어떤 팀도 셀러리캡 상한선을 넘어선 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30억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여기 23억이 더해진 거니까 하나이글스는 사실 캡 스페이스 자체가 50억 가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형 FA 2명 정도는 더 영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실은 이제 셀러리 캡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8년간 170억, 연평균 21억 정도고, 최은성이 연간 15억 정도의 계약 규모이니까 두 선수 합쳐도 36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0억 가까이 캡 스페이스가 생겼다. 이거는 뭐 대형 FA 3명도 영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투자 의지만 있다면 노시안 선수 뭐 연장 계약하고 우리가 이후에 뭐 강백호도 잡을 수 있고 뭐 최원준도 잡을 수 있고, 일단 스페이스, 캡 스페이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 잡고 싶은 사람 다 잡을 수 있다, 잡고 싶은 선수 다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캡스페이스가 우리만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다른 팀들도 다 늘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입 경쟁 구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번 시즌 직후부터 말이죠. 제가 일전에 엄상백이라든지 뭐 최원태라든지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선수들 명단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의 영입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 선수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맞겠네요. 무튼 이번 셀러리 캡에 대한 저의 의견은 솔직히 대책 없이 구단주 눈치를 보면서 코로나 때 구단 운영이 조금 힘들었으니 셀러리 캡 만들어 놓고, 호황이 지금 이제 되다 보니까, 그리고 페널티가 각자 팀들이 다 가까워 오다 보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만든 룰을 없애다시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버린 룰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서 솔직히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신뢰도가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일개의 개인 팬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이제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다. 왜냐면 셀러리 캡 제도 하에 있을 시에는 그 셀러리 캡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페이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게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구단에서 한번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떨어져서 지원줄이 막히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하나이글스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내년에 신구장이 개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 구단에 운영하는 상황도 굿즈 매출이라든지 이게 이제 역대 최고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선수 영입하는데 돈을 아낄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김승현 회장의 야구단에 대한 투자 의지, 야구단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애정 같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이글스의 투자는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팬 입장에서 이번 셀러리 캡 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셀러리 캡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이글스에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더욱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신나게 투자해서 좋은 팀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라고 솔직한 팬의 심경을 밝힐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